청각장애 학령기 지원. 이번 시간에는 구어 지원, 수어 지원, 행동 및 생활 지원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구어 지원. 청각장애인에게 언어를 지도할 때 수어 또는 구어 중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청각보조공학기기의 발달로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사용하여 잔존 청력을 극대화해서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둔 구어 지도 방법과 시각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중점을 둔 수어 지도 방법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구어 사용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소통 및 학습활동, 읽기 이해 능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지도 과정이 중요합니다. 말을 습득하고 사용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청각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먼저 듣기가 되어야 합니다. 말의 수용과 습득은 독화를 통한 시각적 접근과 잔존 청력을 이용한 청각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언어 수용 활동은 말을 듣고 이해하는 소리에 반응하고 아와 어와 같은 말소리의 차이를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청능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어 표현 활동은 말소리를 모방하는 과정으로 호흡 훈련과 발음 훈련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청능 훈련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서 지도하여야 합니다. 첫째, 청각 환경은 조용한 환경에서 시작해서 적응할수록 일반적인 소음에서 시끄러운 환경으로 점차 바꿔줍니다. 둘째, 제시하는 음원에 바로 옆에서 들려주다가 점차 음원에서 50cm, 음원에서 1m, 음원이 있는 건넌방, 다양한 거리에서 제시합니다. 셋째, 소리 탐색 또는 소리를 낸 근원에 대한 찾기 훈련을 합니다. 넷째, 소리에 대한 선택적 주의 집중을 위해 음의 존재를 알고 반응하기, 소리를 즐기며 주의 집중하기, 작은 소리까지 잘 들으려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들려주는 말소리를 똑같이 말해보도록 하거나 들려주는 말소리에 해당하는 그림을 지적하거나 받아쓰기 활동을 통해 자녀가 그 음소를 알고 있다는 확인을 합니다. 확인 과정에서는 구어 이외 음도, 강도, 리듬, 강세, 억양, 남, 여성 목소리, 성인, 아동 목소리 등의 초분절적인 요소도 제시해야 자칫 로봇 소리 같은 무미건조한 목소리 사용을 예방합니다. 여섯째, 제시하는 소리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바지 그림을 보여주면서 바지, 바다를 들려주며 같은 소리로 시작한다고 하거나 바지 그림을 보여주면서 바지, 가지, 앞소리가 다르다고 알려줍니다. 일곱째, 질문에 답하기, 지시 따르기, 고쳐 말하기, 대화 참여하기 등의 활동에서 자녀가 이해한 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표현 언어 능력의 향상을 위해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보호자가 적절한 시범을 제시하고 성장하면서 겪을 수 있는 광범위한 문제들, 뉘앙스 이해 부족이나 관용어 이해 오류, 안따, 안따와 같은 동음어 이해 및 활용을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 교육으로 자녀의 구어 향상을 지지해야 합니다. 청각 보장구를 사용해도 잔존 청력만으로는 구어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입술을 읽는다는 독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말 읽기는 말하는 사람의 입술 움직임, 표정, 몸짓, 상황 등을 보고 정보를 찾습니다. 청각 손실이 적으면서 언어 지식이 풍부한 자녀라면 별도의 말 읽기 지도는 필요하지 않지만 청각 손실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이는 스스로 연습하는 양, 경험, 청각 활용의 정도, 습득의 개인차, 언어에 대한 지식, 수업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말 읽기는
말하기, 쓰기, 읽기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언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말읽기를 위한 지도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녀의 청력 정도, 구어를 사용하는 정도, 국어 능력, 제시하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말할 때의 입모양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녀와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과의 말읽기 훈련은 중요합니다. 입술을 보라고 요구하기보다 왜 입술을 봐야 하는지 상대와 소통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과장되게 크게 소리를 내거나 지나치게 천천히 말하는 것은 입술이 왜곡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질문하기. 자녀가 평소 시옷 음소를 잘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사자와 같은 단어가 나오면 사자를 반복하여 소리내어 입술 모양을 보여줌으로써 시옷음을 이해하도록 지도합니다. 단어나 음절만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문장 속에서 단어나 음절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 선물이라는 단어를 가르치고자 할 때 나는 생일 선물을 받았다를 나는 생일 선물을 받았다라는 문장으로 지도합니다. 이때 자녀는 스를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는 이 문장을 나는 앵일 업무를 받았다로 지각하게 됩니다. 스 발음을 판단하게 해주는 보완적인 것이 말읽기입니다. 말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지각할 수 있도록 문장과 문장 사이를 분명하게 끊어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념적으로 생일과 선물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시간을 주고 난 후에도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복해서 같은 문장을 제시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자녀가 스스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가정에서 청각장애 자녀에게 말읽기를 교육할 때 고려사항은 첫째, 입술과 턱을 많이 움직이면서 말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둘째, 자연스러운 말 속도와 관용적인 방법으로 조음하고 셋째, 말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강세를 유지합니다. 넷째, 말에 내포된 감정과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표정을 풍부하게 짓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청각장애인이 잘 볼 수 있도록 입모양의 위치를 고려하여 들려줍니다. 말읽기를 하지 못한 경우 같은 말을 반복하여 들려줍니다. 대화할 때 고려사항은 첫째, 자녀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녀가 한 발화와 관련된 말을 합니다. 둘째, 청각장애 자녀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래서 어떻게 됐어? 또 얘기해줘. 누가 그랬어? 등의 말로 자녀가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자녀가 대답해야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자녀에게 할 말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들려줍니다. 정리된 내용은 장황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약간 느린 속도로 과장되지는 않지만 명료한 발음, 핵심 낱말을 강조하며 절과 절 사이에 쉼을 둡니다. 다섯째, 안 돼, 하지마 등의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여 청각장애 자녀를 대화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너무 많이 통제하지 않습니다. 청력 손실이 심한 청각장애 자녀의 발성 오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언어 훈련은 되도록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보다 명료한 발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말은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듣지 못해서 이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각 또는 촉각적 단서를 부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말소리 훈련은 의미 어휘를 사용하고 언어 훈련의 목표는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자녀가 습득해야 할 단어들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 자녀는 낱말을 문장으로 만드는 영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나 동사와 같은 내용어는 과다하게 사용하는 반면 동사나 형용사, 부사와 같은 기능어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정형화된 구문 구조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음성의 질문제, 낮은 공명, 느린 말속도, 낮은 호흡 조절, 리듬상의 문제, 부정확하거나 불안정한 음도, 강도 조절상의 문제, 과도한 후두 긴장을 동반합니다. 호흡량을 늘려주는 여러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식 호흡을 유도, 폐활량을 증대시키는 화살 불기, 비닐 풍선 불기, 비눗방울 불기, 공 모양의 호루라기 불기, 종이 조각 이용하여 바람 불기, 모음 구형 문자 카드 지적하기, 고무풍선 이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의사소통 지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청각장애 자녀의 발성 오류 유형은 매우 다양하여 가정과 연계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의 경우 언어 훈련은 생활 속에서 의미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은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말소리 훈련은 의미 있는 어휘를 사용하며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말하기 지도의 목표는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자녀가 습득해야 할 단어들을 중심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2. 수어 지원. 수어란 손짓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 의사를 주고받는 의사표현 방법으로 시각과 운동 능력에 의해 전달되는 언어 방식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수어는 문법 체계가 다릅니다. 한국어 문장에 수어 단어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단지 손짓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의사소통으로서 의미 전달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수어의 특성을 이해해야 수어를 익힐 때 더 그 의미의 전달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농학교에서는 학생의 의사소통 욕구에 맞추어 수어와 구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어는 눈으로 보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표현 능력을 높여주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력이 손실된 자녀는 스스로 다양한 몸짓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인 보호자는 구어 환경이 익숙하기 때문에 자녀의 몸짓으로 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몸짓 언어가 수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수어 환경에 자주 노출해주고 보호자는 몸짓 언어 및 수어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어는 농식 수어, 자연 수어와 표준 수어로 구분합니다. 농식 수어는 농인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어로 사람이나 지역마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학교나 사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형식이 갖추어진 표준 수어를 사용해 모든 청각장애인들과 청인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농식 수어는 농자녀의 언어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농자녀의 농식 수어를 습득하여 언어의 독립성을 지니게 되면 농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학력 신장에 도움을 주며 보다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어는 신호가 이루어지는 위치, 손의 모양, 신호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신호의 의미 전달에 도움이 되는 표정이나 몸의 움직임과 같은 훈련도 중요합니다. 의료나 과학의 발달로 보청기, 인공와우 등의 청각 보장구로 청각장애인들은 여러 소리를 듣고 구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의 주된 의사소통은 수어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써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어의 단어나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잘못 이해할 수 있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할 경우에, 특히 글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수어를 통해 명확하게 의미를 서로 전달할 수 있고, 글보다는 바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수어를 사용하는 것이 소통에 더 효과적입니다. 기존의 수화라는 용어를 최근에는 수어로 부르는데, 그 이유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가 대화의 수단뿐만 아니라 언어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어가 청각장애 자녀의 의사소통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친구들과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자녀가 수어를 사용하면서 손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고 구어와 함께 수어를 사용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데, 구어만을 사용하라고 하게 되면 친구들과 수어로 소통할 때 자연스럽게 수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잃게 되어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수어와 구어를 사용해서 가족들과 의사소통하도록 하고, 가족들이 수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되고 수어를 배워 구어와 함께 사용하면 자녀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수어에 대해 배우기 어렵다고 해서 자녀의 언어인 수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로만 말하고 생활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들의 수어에 대한 넓은 이해가 자녀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청각장애 가족들이 수어를 배운다면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서로를 아껴주는 긍정적인 가족애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어를 접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에 청각장애 자녀를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 방치해두면 그 자녀는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에 입학해도 국어 습득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말을 배우는데 수어가 방해된다고 수어를 배우지 못하게 하면 청각장애 자녀들은 외부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일반적인 발달 단계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일반적인 발달 단계를 따라 성장하게 하려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어를 익힐 때는 수어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접근하여야 수어로 소통할 때 메시지 전달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수어를 익힐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어 동작의 범위는 보통 가슴 앞에서 양 어깨를 기준으로 필요에 따라 큰 동작과 작은 동작으로 동작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둘째, 한글 지화 및 지문자를 쓸 경우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하며 한 음절씩 정확하게 쓰고 글자가 겹치지 않도록 손의 위치와 모양, 방향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얼굴 표정을 잘 구사해야 합니다. 수어는 시각적인 언어라서 수어로 처음 대화할 때는 손동작을 보게 되지만 서로의 표현에 대해 점차 익숙해지면 수어가 아닌 표정을 보고 대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수어는 주로 동사를 많이 사용하고 형용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표현의 단순한 점을 표정으로 보완시켜야 합니다. 또한 존대어가 따로 없어 예를 들면 당신은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을 경우 당신은 집이 어디라고 간단히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우더른과 대화를 할 때는 몸의 자세라든가 표정을 공손하게 하여 존대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수어는 대부분 조사가 생략되어 있으며 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등의 품사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건강하다, 건강한으로 사용합니다. 과거형인 경우 했다, 갔다 등은 끝이라는 수어를 함께 사용하면 과거형 표현이 됩니다. 또한 어순이 바뀌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여섯째, 단어나 문장에 알맞은 수어 표현이 없으면 지화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수어로 의역합니다. 일곱째, 수어는 지역이나 나라, 사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덟째,
수어는 같은 뜻이라도 상황에 따라 동작과 모양이 조금씩 달리 사용되기도 하고 손의 위치나 방향에 따라 반대의 뜻이 되기도 하므로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3. 행동 및 생활 지원. 청각장애 자녀는 청력 손실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따돌림이나 언어폭력, 신체폭행 등의 학교폭력에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로 적응을 못했는데 가해자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듣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리고 보청기를 착용했다고 장애인이라고 놀리면 사춘기가 되어서 비장애 자녀들에게 당했던 것처럼 자신보다 약한 다른 장애 학생을 괴롭히는 등 학교 폭력을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청각장애 자녀가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을 알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청각장애 자녀의 학교 폭력도 비장애 학생들의 학교 폭력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특징을 보이지만 청각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곤란, 사회성 부족, 공감대 형성 부족, 특이행동 등으로 인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청각장애 자녀가 보이는 행동 특성이 듣지 못한다는 청각적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중재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어를 배워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청각장애 자녀의 문제 행동은 의사소통의 소외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어를 익히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을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보고 이중언어, 이중문화 접근하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의 1차 언어와 1차 문화인 농식 수어와 농문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문화와 농정체성을 인정하고 이중언어, 이중문화로서 한국어와 청인문화 환경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청각장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도록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청각장애인으로서 자존감 형성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청각장애인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성적인 농담이 섞인 문자가 자주 와서 자녀도 호기심에 이런 농담을 같이 문자로 주고받는 것은 사이버 성폭력이며 성폭력의 한 유형에 속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인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 자녀의 성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한 성폭력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예방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필요하며 사안 발생 시 수어 통역사나 필담 등을 통해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청각장애 자녀들은 또래들과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음란물을 내려받아 전달하는 등의 사이버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사안 발생 시도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사안 처리와 같은 절차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인 자녀와 동일한 방법으로 올바른 성인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학습 지원 중 통합 교육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 학생 약 70%가 통합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교와 담임교사, 일반 학급 학생들과 긍정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통합 교육을 위해 큰 도움이 됩니다. 간혹 학교나 교사에게 불신과 적대감을 가지고 불평, 불만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의 통합 교육을 생각하며 열린 마음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농자녀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방법을 살펴보면 가능하면 교사 가까이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반사빛이 들지 않도록 하며 말할 때 자녀를 보며 말합니다. 그룹 토의 때는 청각장애 자녀가
다른 학생을 모두 바라볼 수 있도록 자리 배치하고 수업 전에 주요 어휘나 구를 칠판에 미리 판서해 둡니다. 사진이나 시각적 자료를 많이 사용하고 환경 소음을 최대한 줄이고 소음원에서 멀리 떨어져 앉힙니다. 수어 통역 자원봉사자를 구할 수 있다면 수업에 활용하며 자녀가 교사와 수어 통역사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도록 자리 배치합니다. 교과 지도 시 주변의 친구가 필기한 내용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난청 자녀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방법을 살펴보면 수업 시간에 필요한 선행 필수 어휘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청기를 착용하도록 하여 청각장애 자녀가 다른 친구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각적 교재를 사용하고 말읽기와 필기를 동시에 하기 어려운 난청 자녀를 위해 친구가 필기한 내용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며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면 다시 말해줍니다. 말할 때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고 교사의 지시를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거나 말해보게 하여 확인하며 입술 모양을 과장하거나 빨리 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독서 지도 시 시각적 단서가 많은 교재를 선정하여 제공하고 학급 규칙 준수, 과제하기 등 비장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난청 자녀에게도 적용하며 보장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항상 보장구를 착용했는지 점검합니다. 청각적 정보와 청각적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휘의 부족으로 이어지며 학업에 필요한 이해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청각장애 자녀의 어휘 지도를 통해 학업 수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자녀의 어휘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책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 설명해 줍니다. 이는 어휘뿐만 아니라 대화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나이가 어릴수록 간접적인 경험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이 학업에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다양한 체험학습과 어휘활동 연습을 통해 어휘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어휘를 배운 후에는 적어보도록 합니다. 어휘를 말하는 것과 함께 적어보게 함으로써 어휘의 오류나 왜곡된 어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가 수어를 사용한다면 수어를 병행하여 지도하는 것이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학교에서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므로 교과 학습에 필요한 어휘를 미리 학습하거나 예습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섯째, 가정에서 청각장애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읽은 내용을 말해보게 하고 그것을 적어보게 하는 활동은 기초학습 능력이나 언어 이해력의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청각장애 자녀를 위한 심리 지원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보호자는 감정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함께 자녀에게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청각장애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생활 영역에 대한 토의가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청각의 문제와 원인, 청각 손실 정도와 그에 따른 영향, 청각 보장구와 수술의 가능성, 일상 활동에서 관찰되는 청각장애의 정도, 학습에 영향을 주는 부가적인 문제들, 실제 학습에 있어서 청각 보장구의 적절성 등에 대해 의논합니다. 넷째, 청각 보장구, 수어 등과 같이 청각장애로 인한 물리적인 영향은 더 이상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녀가 다양한 생활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치관의 범위를 넓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특정 기술, 의사소통 기술이나 사회성 기술 등을 완전히 습득하는 것이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령기 청각장애인에게는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수어 대화 등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수어를 배워서 자녀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자녀의 자존감과 행복은 배가 될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곤란으로 오는 학교 폭력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표현 능력을 기르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완전 통합 교육을 위해서는 담임 선생님, 통합학급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